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당신을 계신가요? 만나서 기뻐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만나서 인사드릴게요. 반가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당신을 설정도 만나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만나서 김민수입니다. 올해 73. 당신을 오늘은 만나서 여러분께 기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나서 부끄럽고 반가워요. 창피하고 후회스러운 당신을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기뻐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만나서 한다고 반가워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당신을 만나서 여러분은 기뻐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자,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 당신을 4월 만나서 어느 기뻐요. 봄날 서울 명동 골목 깊숙한 만나서 곳에 반가워요. 다방 청춘이라는 작은 찻집이 당신을 있었습니다. 만나서 저는 기뻐요.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박순희. 반가워요. 제 인생의 전부가 될 당신을 여인을요. 만나서 기뻐요. 그날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만나서 주문하다가 반가워요. 손이 떨려서 그만 그녀의 옷에 당신을 커피를 만나서 쏟아버렸죠. 민수 젊은 시절 만나서 죄송합니다. 반가워요. 제가 정말 그녀는 당신을 웃으며 만나서 말했습니다. 기뻐요. 순이 젊은 시절 괜찮아요. 만나서 옷은 반가워요. 빨면 되니까요. 그 웃음에 저는 당신을 완전히 만나서 반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만나기 만나서 시작했고 반가워요. 몇 달 후 저는 용기를 당신을 내어 만나서 고백했습니다. 기뻐요. 그날도 그 다방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낡은 레코드판에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당신을 흘러나오고 만나서 있었죠. 기뻐요.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만나서 찻잔을 반가워요. 쓸어내렸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당신을 감색 만나서 치마를 기뻐요. 입은 그녀는 그 시절 가장 아름다운 만나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을 말했습니다. 만나서 기뻐요. 민수, 순이야. 나 만나서 진심이야. 반가워요. 우리 꼭 100살까지 함께 살자. 당신을 만나서 약속이야. 순이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요. 만나서 물었습니다. 반가워요. 순이 정말요? 당신을 100살까지요? 만나서 기뻐요. 민수, 그럼 당연하지. 만나서 나 반가워요. 없인 못 살 거면서. 우리는 환하게 당신을 웃었습니다. 만나서 기뻐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은 영원하고 약속은 반드시 당신을 지켜진다고. 만나서 기뻐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봄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축복하고 당신을 있었죠. 만나서 기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몰랐던 게 있습니다. 만나서 순이가 반가워요. 그날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어 두었다는 당신을 걸요. 만나서 기뻐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 수첩엔 이렇게 만나서 적혀 반가워요.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당신을 15일 만나서 기뻐요. 오빠가 100살까지 함께 살자고 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해 가을 당신을 만나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의 소박한 만나서 결혼식. 반가워요. 하객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목사님이 물었을 때 저는 크게 만나서 대답했습니다. 반가워요. 민수, 예,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순이는 기뻐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만나서 식이 끝난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단칸방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순이야. 나 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꼭. 순이는 제 품에 안긴 채 대답했습니다. 순이, 저도요, 오빠. 평생 오빠만 바라보고 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순이는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순이 오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뭐. 내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이야. 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이가 작은 소망을 하나 말했습니다. 순이 오빠,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함께 밥 먹자. 약속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당연하지. 100살까지 함께 먹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지키지 못했습니다. 1975년 봄, 첫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준호. 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 순이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순이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순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민수, 준호, 김준호. 어때? 순이 좋아요. 준호야, 잘 자라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6시에 집을 나가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수른이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밤, 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식이었습니다. 순이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오빠, 또 회식이었어요?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그래. 또 뭐 어쩌라고. 돈 벌어오는 것도 서러운데 잔소리까지 하면 어떡해.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순이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슬프고 외롭고 상처받은 표정.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저를 방에 눕히고 혼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그때 순이가 다시 그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1975년 11월 3일. 오빠가 술 취해서 들어왔다. 내 말에 짜증을 냈다. 나는 그냥 혼자인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순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1978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민지. 저는 딸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민수, 순이야, 우리 딸이야. 이쁘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예전처럼 밝은 빛이 없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그녀는 다시 살림과 육아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씻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여전히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TV만 보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순이가 말을 걸어도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순이 오빠, 오늘 준호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민수, 그래? 잘했네. 그게 다였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1978년 5월 20일. 오늘 준호가 상 받았다고 말했는데 오빠는 관심 없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1985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했죠. 어느 날 오후, 순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30살의 여인.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순이, 나 행복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1990년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순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이 오빠, 우리 둘이서 여행 한번 갈까요? 애들은 할머니 댁에 맡기고 저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무슨 여행? 돈이 어디 있어?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순이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였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1990년 7월 12일. 여행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오빠는 나랑 시간 보내는 게 싫은가 보다. 1995년.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순이 오빠, 저녁 먹었어요? 민수, 응. 회사에서 먹었어. 순이는 밥상을 다시 치웠습니다. 순이, 그럼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민수, 아니. 피곤해. 그냥 잘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밥상,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8일. 오빠와 함께 밥도 먹지 못했다. 차도 마시지 못했다. 나는 그냥 여기 없는 사람 같다. 2000년.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준호는 서울의 대학에, 민지는 지방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순이는 기쁨보다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오늘도 오빠는 나한테 말 한마디 안 걸었다. 아침엔 밥 먹어 한마디. 저녁엔 피곤하니까 불 꺼. 그게 다였다. 난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인간이 된 걸까? 결혼할 땐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젠 그냥 같이 사는 남인 것 같다. 아니, 남보다 못할지도 모른다. 남이면 최소한 인사라도 하지. 우린 인사도 안 한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다. 창밖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별빛 하나 없었습니다. 2005년 아이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집엔 이제 저와 순이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순이는 밥상을 차렸지만 저는 말없이 먹고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녁마다 순이는 저녁을 준비했지만 저는 늦게 들어와 혼자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제가 자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뭘 물어볼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3일. 오빠 방문 앞에 섰다가 그냥 돌아왔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는 말을 거는 것도 무섭다. 2010년 아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집엔 정말로 저와 순이 둘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순이 오빠, 우리 산책이라도 같이 갈까요? 저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다른 노부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서로 이야기하며 웃는 부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는 부부.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린 저럴 수 없는 걸까? 그날 순이는 수첩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산책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오빠는 변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순이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체념했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다니던 회사, 평사원으로 시작해 과장까지 올랐지만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멍했습니다. 이제 뭐 하지? 나 이제 뭐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은이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수은이 오빠, 차 한잔 하세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수. 그래. 수은이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순이 오빠, 이제 좀 쉬면서 우리 같이 다니자. 응.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은이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순이가 저에게 손을 내민 마지막 기회.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TV를 켰고 저녁까지 소파에 앉아 채널만 돌렸습니다. 수은이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이 오빠, 밖에 좀 나가요. 산책이라도 하고. 민수, 됐어. 귀찮아. 어느 날 순이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순이 오빠, 우리 등산 동호회라도 가입할까요? 옆집 아줌마가 거기 다니는데 좋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순이, 그럼 탁구라도 배울까요?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대요. 민수, 귀찮아. 수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순이는 오랜만에 그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적어둔 글들을 읽기만 했습니다. 1973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40년 가까운 기록. 그 수첩을 덮으며 순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순이 이제 정말 끝인가 봐. 2016년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순이는 밥상을 차렸지만 저는 말없이 먹고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순이 작게, 네, 맛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은이는 제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2018년 순이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네, 좀 그래요. 의사, 가족분들과 대화 많이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화라. 우린 대화가 없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은 멈췄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저와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았고 순이는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제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수은이 오빠, 저녁 먹어요. 민수 안에서. 알았어. 나중에 먹을게. 수은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네. 그날 밤, 순이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혼 때 순이가 했던 말.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함께 밥 먹자. 약속이야.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수은이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이 오빠,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요? 애들이 용돈 보내준 거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 위험해. 수순이 그럼 가까운 곳이라도. 남산이나. 민수, 귀찮아. 난 집이 좋아.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순이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몸이 자꾸 아팠습니다.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피곤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의사,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봄, 순이는 혼자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췌장에 혹이 보이네요. 크기가 좀 큽니다. 순이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순이 암인가요? 의사,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 그럼 검사해 주세요. 일주일 후 순이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의사, 하지만. 순이, 제발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70살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야윈 몸.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순이, 그래. 이제 끝이구나. 순이는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록이 담긴 수첩. 순이는 그 수첩을 한참 바라보다가 편지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사실 난 수십 년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어요.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죠. 나는 당신에게 그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보는 거였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의 손을 잡는 거였어요. 난 당신을 봤는데 당신은 날 안 봤어요. 난 당신 말을 들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난 당신 손을 잡았는데 당신은 내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난 늘 혼자였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였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 곧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췌장암 말기래요. 6개월에서 1년. 그때쯤이면 당신도 이 편지를 읽겠죠. 그때 알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봉투 안에 작은 수첩도 같이 넣어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적어온 기록이에요.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래도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전부 후회하진 않아요. 다만 조금만 더 서로를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녕히. 순이. 추신.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제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꼭 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순이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 혼잣말,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2023년 여름, 순이의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서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 순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수 놀라서 순이야, 순이야. 저는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순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작게 웃었습니다. 순이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23년 여름, 어느 무더운 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부인께서. 췌장암 말기입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 떨리는 목소리. 뭐라고요? 의사,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전이도 많이 됐고요. 아마 오래 못 가실 겁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민수, 그럼 얼마나? 의사,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이가 죽는다고? 의사, 그런데 부인께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뭐라고요? 의사 진료 기록을 보니 올해 3월에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분들께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월? 그럼 반년이나 지났잖아. 병실에서 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 순이야.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리,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왜 말 안 했어? 순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순이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미안해. 순이야. 내가 몰랐어. 순이는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이 괜찮아요. 이제 곧 다 끝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불을 켜고 순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랍을 열던 중, 저는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도 우표도 없는 편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순이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먼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난 수십 년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보는 거였어요. 난 당신을 봤는데 당신은 날 안 봤어요. 저는 편지를 꼭 움켜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 없던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수 떨리는 목소리, 순이야. 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저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3년 4월 15일. 오빠가 100살까지 함께 살자고 했다. 나도 그러고 싶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11월 3일. 오빠가 술 취해서 들어왔다. 내 말에 짜증을 냈다. 나는 그냥 혼자인 것 같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8년 5월 20일.
오늘 준호가 상 받았다고 말했는데 오빠는 관심 없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거의 40년에 가까운 기록. 순이의 외로움, 슬픔, 절망이 가득 담긴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10년 6월 15일. 산책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오빠는 변하지 않는다. 저는 수첩을 꼭 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명동 다방에서 커피를 쏟았던 날. 그때 순이가 수첩에 뭔가를 적던 모습. 신혼 첫날 밤. 라면을 먹으며 순이가 했던 말.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함께 밥 먹자. 약속이야.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990년 순이가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던 순간. 2010년 순이가 산책 가자고 했을 때 제가 나중에라고 했던 순간.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녀를 무시했는지, 제가 얼마나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저는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달빛만이 제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순이가 좋아하던 카네이션 한 다발, 그리고 가방 속엔 그녀가 쓴 편지와 수첩.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 나 같은 놈이 그녀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순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민수 떨리는 목소리 순이야. 이거.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 카네이션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미안해. 순이야. 내가 너무 못났어. 순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저는 가방에서 편지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수, 이거. 읽었어.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 그걸. 어떻게. 민수, 미안해. 입원 준비하다가 찾았어.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 그럼. 다 읽었나요? 수첩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응. 다 읽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 순이야. 1973년 4월 15일. 기억나? 우리가 처음 100살까지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날. 넌 그날부터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구나. 신혼 첫날 밤. 내가 나이 들어서도 함께 밥 먹자고 했던 말도 기억해. 근데 난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1990년에 내가 여행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어. 2010년에 내가 산책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나중에라고 했어. 근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 난 너한테 너무 못했어. 저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수첩을 읽으면서 알았어. 넌 나를 사랑했구나. 진짜로. 40년 동안 매 순간 날 사랑했구나. 근데 난 널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아니,
사랑하는 척만 했어. 진짜 사랑은 보는 거였는데 난 널 안 봤어. 한 번도. 수은이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은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순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고, 저녁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순이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순이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순이리, 팥죽.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알았어. 내가 끓여올게. 집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 없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팥죽을 끓였습니다. 레시피를 검색하고 재료를 사고 정성껏 끓였습니다. 몇 시간 후 보온병에 팥죽을 담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순이에게 팥죽을 떠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민수, 어때? 맛있어? 순이는 천천히 삼키고 웃었습니다. 순이 맛있어요. 정말로. 저는 웃으며 계속 떠먹여 주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 오빠, 왜 이제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수,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할게. 응.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순이 오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그럼. 명동, 그 다방에서. 넌 빨간 원피스 입고 있었지. 내가 너무 떨려서 커피를 내 옷에 쏟았잖아. 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순이 맞아요. 그때 오빠 얼굴이 새빨개졌던 거 기억나요? 저도 웃었습니다. 민수, 그럼. 내가 너무 떨렸거든. 내가 너무 예뻐서. 순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나도. 근데 알아? 지금도 행복해. 너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다시 20살과 19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이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2025년 가을 어느 날 밤, 순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이 오빠, 나 이제 곧 떠날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아니야. 아직 시간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함께 있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 괜찮아요. 나 이제 편해요. 오빠가 옆에 있어 주니까. 그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민수,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순이는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이, 아니에요. 오빠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민수, 사랑해. 순이야, 진짜 사랑해.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할게. 사랑해. 정말 사랑해. 수른이는 제 품에 안긴 채 속삭였습니다. 수른이, 나도 사랑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날 밤 자정. 수른이는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민수를 먹이며 순이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너 없이. 난 어떻게.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미소만이 그녀의 입가에 남아 있을 뿐. 저는 그녀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순이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순이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근데 알아? 덕분에 나 이제 알았어. 사랑이 뭔지.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늘 해주던 그 방식대로. 며칠 후 저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줘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제가 배웠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라도 배웠으니 실천하려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밥을 지어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씨,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아닙니다. 제가 고마운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 아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을 보라고, 말을 들으라고, 손을 잡으라고. 한 달 후, 저는 순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 순이야,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스쳤습니다. 민수, 나 요즘 바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내가 원했던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 수첩 기억나?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적어뒀던 그 수첩. 나 그거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 늦었지만 그래도 해볼게. 내가 가르쳐 준 거 잊지 않을게. 사람을 보는 거, 말을 듣는 거, 손을 잡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 이제 알았어. 우리가 신혼 때 약속했잖아. 나이 들어서도 함께 밥 먹자고. 나 그 약속 못 지켰어. 미안해. 근데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밥 먹으려고. 그게 너를 기억하는 방법인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5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해. 진짜 사랑해. 바람이 다시 스쳤습니다. 마치 그녀가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순이야.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이제 잘 살아볼게.
내가 원했던 그런 사람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해볼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할게. 너를 제대로 볼게. 내 말을 제대로 들을게. 내 손을 제대로 잡을게. 우리 약속했던 것처럼 100살까지 함께 할게. 저 세상에서라도. 바람이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수순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을. 환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곁에 있다고. 1년 후, 저는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씨, 부인 생각 많이 나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네. 매일 생각나죠. 근데 이젠 괜찮아요. 후회는 없으니까. 마지막엔 제대로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제대로 했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눈을 봤어요. 말을 들었어요.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잘했네. 자네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순이야, 나 오늘도 잘 살았어. 복지관에서 할머니 댁 청소해드리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저녁엔 혼자가 아니라 이웃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어. 우리 신혼 때 약속 기억나? 나이 들어서도 함께 밥 먹자던 거. 비록 너랑은 못 지켰지만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이랑 지키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사람을 보고,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있어. 고마워, 순이야. 덕분에 난 사람이 됐어. 사랑해.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 잘 자, 순이야. 내일 또 올게.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이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순이 꿈속에서 오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고마워, 순이야. 사랑해.